SK학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들이랑 진도로 나가야 되는데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제가 수업했던 부분을 약간 복습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영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동사 파트죠. 이 동사 파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동사의 어법 문제에 밑줄 쳐져 있어요. 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인데 동사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일치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태, 세 번째는 시제입니다. 여러분 3챕터에서는 저한테 일치를 배우실 텐데 물론 동사의 수일치뿐만 아니라 대명사의 수일치, 뭐 기타 여러 가지 명사의 수일치까지도 다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요, 포인트는 동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밑줄 쳐져 있으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제 적절하게 구사하고 있는지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 수업 시간에 제가 영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와 준동사를 구분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동사 파트 쪽에서는 수일치, 태, 시제, 준동사는 나중에 할게요. 부정사, 분사, 동명사 되시죠? 속속들이 다 아셔야 되고 시험 문제가 거의 정답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요. 내신 말고요. 모의고사에서. 그런데 10문제 중에 한 7문제는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어법 사항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전체 그림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기를 보고 반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첫 번째로 하게 될 내용 자체가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4챕터는 시제요. 그 다음 5챕터는 태입니다. 그 다음 중요도로 따지면 수일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제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어법을 배워오셨을 텐데 시제에 관련된 걸 이게 이제 논리가 이시제론이라는 것도 있고 11시제론이라는 것도 있고 학자들끼리 자꾸 싸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내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는 수능 거의 20년 동안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3번 정도요. 그것도 어법 한 문제 나오던 시절이 아니고 2문제 나오던 시절에 그냥 보기 하나로 답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치는 않죠. 대신에 내신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하나씩 하나씩 좀 가볼게요. 이제 일단 첫 번째 동사의 수의 일치를 먼저 따질 텐데요. 여러분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보이세요? 굉장히 쉽죠? 주어와 동사의 그림입니다. 되시나요? 주어와 동사의 그림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다 s를 붙이고요. 나머질 때는 동사에다 s를 안 붙여요. 3인칭 단수면 s를 붙이고 이외에는 s를 안 붙여요. 굉장히 문제가 쉽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은 이거 초딩 수준의 이런 어법을 묻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문장 구조 분석하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어를 굉장히 길게 준다 할지 변형된 형태로 주어를 준다 할지 또는 주어 이후에 수식어구를 또 붙여서 이게 주어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할지 일단 주어 동사로 해석하실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적으로 이거 되게 이게 다야? 이거 되게 쉬운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시험 볼 때마다
보기 하나 이상은 항상 구성을 하는 주제고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3인칭 단수면 s를 붙여요. 나머지는 s를 안 붙여요. 되게 쉬워 보이시죠? 자, 이제 변형된 형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다 이해를 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꼼꼼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포인트 14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제 책을 학습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다른 문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다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우리 목표는 뭐죠? 이 부분입니다. 동사에 s를 붙일지 말지. 그렇죠? 그런데 주어 수식어구나 중간에 삽입어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주어인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만듭니다. 문법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배우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문장을 되게 쉬운 문장들로 썼습니다. 실제로 뒤에 실전 문제에서 보시면 굉장히 까다롭고 긴 주어들 또는 수식어구가 굉장히 길어지고 삽입어구가 굉장히 길어지는 그런 문장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문제를 꼼꼼히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배우시고요. 첫 번째 the books that I bought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at the bookstore 서점에서 내가 샀었던 그 책은 were very expensive.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죠. the books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복수 동사인 was가 아니라 were를 씁니다. 복수 동사 were를 씁니다. 쉬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요. Most countries where people drive on the lef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drive네요. 자, 사람들이 왼편으로 운전하는 그렇죠? 그런 대부분의 국가들은 주어가 countries네요. 동사가 are입니다. Island countries 섬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본이나 그렇죠? 영국 같은 이제 섬나라들이 차선을 왼쪽으로 운전을 하죠. 우리나라랑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오른쪽으로 운행을 합니다. 어쨌든요. 섬나라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쓴 것 같고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이 주어 수식어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주어 수식어구, 즉 제가 지금 가로로 묶은 거 보이세요? 이 가로로 묶은 부분을 가로로 묶어낼 수 있으면 이걸 주어 동사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어 수식어구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관계 대명사 절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관계 부사절로서 where로 시작하는 문장을 수식어구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다 다른 문법 현상 설명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 번째 문장 하겠습니다. His best movie. Most people watched.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람했었던 그의 최고 영화는 was about the life of Gandhi. 간디의 생애에 관한 것이었어라는 표현이고요. 3인칭 단수 movie가 주어니까 당연히 was로 받았죠. 이번엔 관계 대명사 쪽인데요. 관계 대명사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중간쯤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고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 생략되어 있는 거 이해하시나요? Most people watch 때서 watch 때 목조가 없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기도 해. 그럴 때 초점 흐리지 마세요. 이거 주어 동사로 놓고 이 동사 수의 일치 결정할 수 있을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장 하겠습니다. Many cities surrounding the volcano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생략하고 나면 뭐가 남을 수 있죠? ing, pp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B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라고 부르고요. B 플러스 pp는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되시죠? 그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하고 나니까 ing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many cities surrounding the volcano 화산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그렇죠? which
a가 생략했겠죠? have beautiful scenery. 멋진 그런 경관을 가지고 있어. many cities surrounding the volcano를 가로로 묶을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이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다라고 ing, pp 나올 때마다 분석하는 건 초보 수준인 거고요. 그냥 ing, pp로 수식할 수 있어. 됐죠? 수식어고요. 이번에는 분사로 수식했습니다. 물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나니까 분사가 남은 겁니다. ing였고요. 자, 그 다음요. The file attached to the email. 그 이메일에 첨부되어진 파일들은요. 파일 쓰니까 sim으로 바뀌었죠. sims가 아니고요. To be infected with virus.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이 보여. 라는 쪽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위쪽에선 뭘로 수식했었죠? ing로 수식했습니다. 여기서는 뭘로 수식하고 있죠? 이번에는 pp,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뭐 생략되어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which, a가 생략됐겠죠. 이 부분이에요. 되시죠? 자, 이제 초보적인 수준 벗어나서요. 초보적인 수준 벗어나서 분사 중에서 ing로 수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분사 중에서 pp로도 수식할 수 있어. 되시죠? 하나만 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ing 쓸지 pp 쓸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준동사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텐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ich가 뭐라고요? 예,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게 앞뒤 문장을 관계시키는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 받는 말이죠? 이거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many cities 받는 말이죠. 이걸 주어로 놓고 이걸 동사로 놓고 태를 따지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입니다. 자, 화산을 많은 도시들이 둘러싸고 있겠죠. 그래서 ing 썼습니다. 됐죠? 자, 문장 전체 헷갈리지 마세요. 문장 전체 주어는 이거고 동사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ing 쓸지 pp 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갈까요? 명사를 ing나 pp로 수식합니다. 그럴 때 이 수식어구에서 여기 ing 쓸지 pp 쓸지를 판단할 때요. 수식당하는 명사를 항상 주어로 두고 이걸 동사로 두고 태를 따진다는 겁니다. 되시죠? 자, attach는 첨부하다죠? 파일은 첨부되어지겠죠. 수동이니까 attached로 썼습니다. 어쨌든 초점 흐리지 마시고요. 주어고요. 이거 동사입니다. 이거 가로로 묶을 수 있어야지 이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sims가 아니고 sim입니다. 왜? 주어가 file 쓰니까. 됐죠? 그 다음요. The only way to master English. 영어를 숙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is constant practice. 지속적인 연습입니다. 되세요? 역시 이번에는 투부정사로 수식하고 있네요. 투부정사 중에서 뭐 배웠어요? 형용사적 용법을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The fact that he's honest. 주어, 동사, 보어로 완벽한 문장 오죠. 이런 대를 무슨 대시라고 부르죠? 접속사 대시라고 부릅니다. 특히 동격절이라고 부르죠. 이걸 동격의 대절. 그가 정직하다는 사실이 always moves me. 항상 나를 감동시켜 이렇게 갔고요. 주어가 the fact니까 moves로 갑니다. 초점 흐리지 마시고 주어 동사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Peter accompanied by two friends. 두 친구에 의해서 동행되어진. 피터가 동행되어지죠. 두 친구가 피터와 동행하나 봐요. 어쨌든 피터는 동행되어지니까 accompanied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콤마로 처리를 하면 이걸 뭐라 부르죠? 예, 삽입어구라고 부릅니다. 되시죠? 그러면 주어를 피터로 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삽입어구는 왜 삽입을 시키죠? 앞에 나오는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문법 현상 따질 때 삽입어구는 따지지 않습니다. 되시죠? is coming here. 이쪽으로 오고 있어. 라는 쪽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여기는 삽입어구였네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실까요? 지금 포인트 14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이 동사에 s를 붙일지 말지가 가장 핵심적인 어법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중간에 다른 말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간 형태가 나옵니다. 즉 수식어구나 삽입어구가 나오는데요. 수식어구나 삽입어구를 가로로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수식하는 어구를 쓰는 방식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또
생략된 경우. 되셨죠? 그 다음에 ing나 pp로도 수식할 수 있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수식할 수 있고요. 동격절 그리고 삽입어구까지요.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포인트 14번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수일치 문제 또 다른 형태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형태죠. 포인트 15번을 보시면 이제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 문장이 이어지죠?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 문장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랑 동사가 나옵니다. 이 명사 수식하는 말이겠죠. 되시죠? 관계대명사는요, 앞뒤 문장을 관계시키는 대명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대명사요.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받는 대명사라고요. 이 명사를 문법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앞에 온다 그래서 선행사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게 이 어법의 핵심인데요. 이 어법의 핵심인데 이 동사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요. 뭐에다 수를 일치시킵니까? 이 대명사는 이 명사를 받는 말이니까 이 선행사에다가 수를 일치시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가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장으로 골랐습니다. 뒤에 문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어려운 문장들 좀 보시고 일단 쉬운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She has two sons. 그녀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 Who are honest and good. 사람한테 굿을 쓰면 선한, 착한 이렇게 해석하죠. 정직하고 선한 두 아들을 갖고 있어요. 되세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이 후 뭐라고 배웠습니까? and, they. 접속사 붙은 대명사. 그걸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릅니다. 왜요? 앞뒤 문장을 관계시키는, 즉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되시죠? 후가 two sons 반말이죠. 단수 반말입니까? 복수 반말입니까? two sons 반말이니까 당연히 복수 반말이겠죠. 그래서 R로 봤습니다. 쉬우시죠? 예. 이제 기본 중에 상기본이 문장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Virtual reality. 이 virtual이라는 표현은 이거 좀 짜증나는 표현이죠.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virtual이 원래 뜻이 첫 번째는 실질적인이란 뜻이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가상의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원래 뜻은 실질적인입니다. She's my virtual boss 그러면 그녀가 나의 실질적인 사장이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virtual boss 이런 표현을 쓰면요. 되시죠? 그런데 컴퓨터 속의 세상 알고 계시죠? 컴퓨터 속의 세상, 실제와 정말 똑같은 컴퓨터 속의 세상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virtual reality 이런 표현을 쓰면요, 실제와 똑같은 현실, 근데 어쨌든 컴퓨터 속의 세상이니까 가상현실로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과학 관련 용어로 쓸 때만 virtual은 가상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증거를 대드리면 virtually는요 보통 뭐라고 해석하죠? 이거 사실상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자, 요거는 어휘 쪽이었으니까 챙기시고 지우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제 이 문장을 한번 봐드리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이 컴퓨터에 관련 용어니까 가상현실로 해석하겠습니다. is the environment, 환경입니다. created by computer, 컴퓨터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뇨. which seems almost real, 거의 현실과 똑같으뇨. 되시죠? 제가 아까 앞에서 명사 수식할 수 있는 하고 뭐뭐 있다 그랬습니까? 빨리빨리 불러볼게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고 나면 뭐 남는다고요? ing, pp. 지금 pp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동격의 대절이 있었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있었습니다.
되시죠? 자, 이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로 수식을 하네요. 이게 뒤에 문장의 주어일 겁니다. 되시죠? 왜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냐면 뒤에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어. 그러면 주격.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였어. 그러면 목적격. 뒤에 문장에서 다른 말 수식하나로 쓰였어. 그러면 소유격 이렇게 갑니다. 자, 어쨌든요. 되세요? 우리 목표는 sim 쓸지 sims 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sim 쓸지 sims 쓸지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낼 땐요,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컴퓨터 설정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띠링띠링 울려서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낼 때는요, 자 보세요. 요 단어는 단수명사로 줍니다. 요 단어는 복수명사로 줬습니다. 됐죠?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거의 실제와 똑같은 컴퓨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자, 컴퓨터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환경입니다. 거의 실제와 똑같은이요. 둘 다 뭐 수식하고 있죠? environment 수식하고 있습니다. 되시죠? 거의 실제와 같은 컴퓨터가 아니고요. 컴퓨터들이 아니고 실제와 같은 컴퓨터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환경, 그것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거고요. 되세요? 예, 이건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정도는. 자, 이렇게 할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명사 받는 말이야. 그런데 바로 앞에 그 명사를 받는 말이야? 아니면 저 앞에 명사를 받는 말이야? 이거 해석상 판단해 주라는 문제입니다. 이 중간에 다른 수식어가 또 들어갔어요, 지금. 보이세요? 그게 두 번째 문장 유형입니다. 이 유형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되시죠? 철저하게 해석 갖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붙은 대명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 중에서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로 항상 이렇게 줍니다. 문제를. 그쵸? 그래서 단수 받는 말이야, 복수 받는 말이야 판단해 주어라 안쪽이었고요. 인바운드 받는 말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서 sims로 받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Lucas is one of the students who have done honor.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하다라는 표현을 do honor 이렇게 가죠. To the college, 대학에, 그 대학에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해왔던 학생들 중 한 명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 나왔죠? 또 다른 형태입니다. 자, 앞에 선행사가 A of B 형태로 나왔습니다. A, B, A는 단수고 B는 복수입니다. 해석상 어떤 거 받는 말이야? 판단해주라는 쪽 문제입니다. 어떠세요? 어렵죠? 이것도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학의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해왔던 건 여러 학생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루카스인 겁니다. 그럼 who는 이 students를 받는 말이겠죠. 해석상이요. 해석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have로 받습니다. one 받는 말이면 has로 받았겠죠. 자, 똑같은 문장입니다. Lucas is the only. the only 무슨 뜻이었죠? 유일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루카스는 유일한 사람이야.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 중이요. Who has achieved national recognition? 국가적 인정을 성취한, 즉 국가적 인정을 받은 우리 학생들 중 유일한 사람이야. 그러면 루카스 혼자서 국가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 이 who는 뭐 받는 말입니까? one 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has로 받습니다. 여기는 students 받는 말이니까 have로 받고요. 되세요? A of B 중에서 A, B 역시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로 주겠죠. 이 중에 뭐 받는 말이야? 해석상 판단해줘가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되세요? 자,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이 어법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 어법은. 그쵸? 예, 뭔지. 그런데 변형된 형태가요. 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줘 라는 쪽인데 여기 수식어구가 또 들어갑니다. 앞에. 되시죠? 그래서 하나는 단수명사로 하나는 복수명사 형태로 제시를 합니다. 아주 이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아예 알고서 그거 찾으려고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법 현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긴 하는데 이 앞에 명사가 A of B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A of B 형태에서 A, B 하나는 단수 하나는 복수주입니다. 해석상 어떤 것 받는 말이야. 이 관계,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라는 쪽 문제였고요. 되시죠? 그 다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문장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까다롭죠? 똑같습니다. I wanted to buy gifts for my family. 내 가족을 위한 선물들을 사고 싶었어. which were beautifully wrapped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이 which가 도대체 뭐 받는 말이지? 선물들 받는 말이겠죠. 여러분, 선행사가 어떤 게 선행사인지 판단하시려면 관계대명사가 대명사라면서요. 앞에 나오는 명사 중에 어떤 거 넣어서 자연스러운지 해석상 판단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그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요. 되시죠? 그러니까 아름답게 포장되는 거 선물 드리겠죠. 그러니까 워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 문장입니다. 똑같이 내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was impossible. 불가능했습니다. Because of poverty. 가난 때문에요. 가난해서 선물 사는 것이 불가능했어. 그러면 이 위치가 뭐 받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받는 말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를 받는 관계대명사는요. which나 as입니다. 나중에 관계사 챕터 가서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which만 할게요. 그리고 as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내신에서 핵심이 되면은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which부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는 말 뭐라고요? which입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요. 이 문제를 내실 때는 항상 어떻게 내시냐면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앞에. 그리고 콤마 때리고 which가 나옵니다. 되세요? 여기 동사에 s를 붙일지 말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복수명사를 받는 말이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겠죠. 되세요? 그런데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는 말이면 단수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따가 할 거지만 보세요. 앞문장 전체 일부분 또는 전체 또는 일부분이라는 말이 구나 절이란 말입니다. 구나 절이라는 것은 그냥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선물을 사는 것이란 뜻이죠. 그 행위를 어떻게 수를 세?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구나 절은 왜 단수 취급하는지를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뭐뭐 하는 것. 이걸 어떻게 수를 셉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제가 동그라미 치고 세모 쳤는데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 받는 말이야? 아니면 구나 절을 받는 말이야? 그렇죠? 예, 이걸 판단해줘. 즉, 위치가 뭐 받는 말이야?를 판단해줘라는 문제를요. 항상 수일치 문제로 제시합니다. 아니, 선물이 불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선물 사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되시죠? 자, 이것도 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동사의 수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첫 번째 문장 읽을 땐 좋으셨죠? 기분이 쉬우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장난 아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문장 또 변형됐고요. A of B 형태로 명사 제시되고요. 되시죠? 게다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치가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는 말이면 그냥 앞이라고 써두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되셨죠? 되셨죠? 여러분,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수식어구가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되세요? 두 번째, 명사 나오고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뒤에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라 그랬죠.
그럼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맞춰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수를 결정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변형된 문장들이 많습니다. 되세요? 아까 그 그림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봤던 그림이니까. 이게 문장 구조 분석하기라는 문제인 거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수 누가 일치 못 시키겠어요. 그런데 쉽게 안 준다고요. 주어 엄청나게 길게 주고요. 또는 그 주어를 그냥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나 관계대명사의 형태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묻기도 합니다. 이거를 속속들이 다 아셔야지 이 챕터를 완벽하게 정복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동사에 미출처져 있을 때 수의 일치만큼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되시죠? 이제 포인트 16입니다. 자, 명사, 구, 절, 주어, 부정대명사, 주어 유형은 단수 취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되시죠? 복합 부정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말 참 어렵죠? 그렇죠? 예. sing이나 body로 끝나는 말은 그냥 단수 취급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이란 말이요. 정할 정자를 쓰지 않습니다. 정할 정자, 바를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명사. 누군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중에서 하나야.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body, somebody, anybody, nobody. 됐어요? 예.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단수 취급합니다. 그 다음 제가 이따가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구나 절은 당연히 단수 취급합니다. 왜요? 내용이니까요. 알아들으시겠어요? 뭐뭐 하는 것.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수를 셉니까? 이렇게 나눠 놓긴 했습니다만 명사구에는 부정사구, 동명사구.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명사들 중에는 대절, 왓절, 복합관계대절, 간접의문문. 이 중에서 저한테 배운 건 간접의문문밖에 없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세 문장 볼게요. Everybody seems로 가고요. Was anybody hurt in the train crash? 그 기차 사고에서, 기차 충돌 사고에서 다친 사람 있어? 누군가 다쳤어? 원래 이렇게 의문문으로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렇죠? 원래 저기 여러분 긍정문으로 쓸 때는 somebody로 쓰죠.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쓸 때는 anybody를 쓰고요. 이거 저기 누군가 다쳤어. 그러면 somebody was hurt 이렇게 가겠죠. 네. 평서문으로 쓰면요. Was anybody hurt? 누군가 다쳤어? In the train crash에서? Nothing seemed to help my headache. 제 두통에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Nothing으로 갔으니까 seems로 갔고요. 복합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요. 단수 취급합니다. 자, 이제 명사 구 볼게요. To save money.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죠.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행위를 어떻게 수를 셉니까? 그러니까 is로 봤습니다. 중요합니다. Driving in the rain. 동명사 구죠. 빗속에서 운전하는 것. 이거 어떻게 수를 셉니까? 그러니까 is로 봤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명사 구 쪽 예문이었고요. 그 아래쪽에서는 이제 명사절이 나옵니다. 뭐 제가 위에서 요 표 보시면 뭐 대절, 왓절, 복합관계사절, 그렇죠? 예, 간접의문문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해석을 많이 해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절부터 좀 설명을 해볼까요? That the Earth is surrounded by a lot of gases. 지구가 많은 수많은 가스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되시죠? 뭐뭐 하는 것, 뭐뭐라는 점, 그렇죠? Was established on recently. 단지 최근에 와서야 정립되었어. 그 사실이요. 됐죠? 왜 was로 봤습니까? 지구가 수많은 가스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것, 그걸 어떻게 수를 셉니까? 내용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하죠. 됐죠? 이제 대절이었고요. 접속사 되시죠? 뒤에 문장 완벽하니까. 이제 왓절 가겠습니다. 왓절. What he wants. 그가 원하는 바는 doesn't concern me at all. 전혀 내 관심을 끌지 못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전혀 내 관심을 끌지 못해. 그가 원하는 바가 전혀 내 관심을 끌지 못해.
되세요? what he wants까지가 주어니까 그가 원하는 바 이거 어떻게 수를 셉니까? 그래서 doesn't로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요 문장입니다. 여기 비동사가 쓰였을 때가 문제인데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배우셨죠? I am a boy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우셨나요?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요. 이거 이퀄 관계가 성립합니다. 내가 소년인 거니까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되세요? 예,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보어인데 보어가 복수입니다. 여러분 PR로 써도 되죠? 앞으로 PR로 쓰겠습니다. 플루럴 이게 복수라는 뜻입니다. 되시죠? 사전 표시에 PR, not 이렇게 돼 있으면요. 예, 당연히 플루럴의 약자입니다. 복수요. 그러면 이게 이퀄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면서요. 자, 구나 절은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is로 씁니다. 근데 이퀄 관계가 성립해야 돼. 아, 헷갈려. 그쵸? 그래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what을 좀 분석해드리면 이렇게 갑니다. The thing that 뭐라고 해석하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들. 여기 s 붙일 때도 있죠? 되시죠? 이 문장은 그가 원하는 것들은 몇 권의 책들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the things겠죠. 그래서 a로 쓰셔도 됩니다. 원칙은 is인데요. 쓰셔도 됩니다. 구나 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is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보호가 복수일 때는 이퀄 관계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a로 쓰셔도 됩니다. 되시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 그대로 옮겨서 쓰겠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보호가 복수이기 때문에 the things로 가셔야 되겠죠? That he wants is 아이고 some books로 가겠습니다. 되세요? 예, 이때는 뭐 쓰셔야 됩니까? 이때는 is 쓰시면 안 됩니다. 쓰셔야 됩니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수식어구로 잡힙니다. 주어는요, the things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what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구나 절은 단수 취급하니까 is로 바꾸요. 원칙은요. 그런데 보호가 복수일 때는 이 what은 the things that 줄임말이니까 a로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되셨죠? 헷갈리니까 좀 지울까요?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what he should do next.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건 의문사 아시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었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무슨 절? 명사절이요. 여러분 명사 얘기 나오면요. 명사는요. 항상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죠. 기본 중에 상기본입니다. 되시죠? 주어로 쓰였죠?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is in or our interest. 온통 우리의 관심사 속에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is로 받으셔야 되고요. 간접 의문문, 대절, 왓절,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관계사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합 관계사절.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아시죠? 관계부사도 아시죠? 이 복합이란 말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ever가 붙어 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ever 붙어 있으면 복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뒤에 ever 붙어 있으면 복합 관계부사 이렇게 부릅니다. 되시죠? 예, 이거는 항상 선행사 포함한 말입니다. 이거 해석에 반영시켜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볼까요? Whoever says. 됐죠? 예, that 그것을 말하는 누구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되세요? 그것을 언급하는 누구든 그 사람은까지로 해석합니다. 즉 선행사 포함하는 말로요. 누가 그것을 언급하든 그 사람은까지를 해석합니다. is a liar. 거짓말장이야. 됐죠? is로 봤습니다. whether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역시 의문사 없을 때의 간접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했을 때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문사 없을 때는 if나 whether wanna 플러스 주어 동사. 되시죠? 그리고 간접 의문에서 의문사 없을 때의 간접 의문 쓰실 때 if로 쓰시는 건 목적어일 경우에만 그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어나 보어로 쓸 때는 whether로 쓰셔야 됩니다. The new medicine is safe. 그 신약이 안전한지 아닌지는 lacks confirmation. 확인이 부족해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인지 아닌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자, 신약이 안전한지 아닌지 이거 어떻게 수를 셉니까? 당연히 lacks로 갑니다. confirmation은 확인이라는 뜻입니다. 확인이 부족합니다. 라는 쪽 이야기였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런 거 어차피 내용이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단수 취급해야 되는구나. 라는 쪽까지를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를 갈 텐데요. 그 다음 페이지 포인트 17번. 역시 상당히 좀 까다롭죠. 이것도 예, 딱 두 문장 써놨습니다. 되세요? 이때 강조구문요. 이때 강조구문 또 오랜만에 보네요. 가장 쉬운 어법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강조구문은 찬찬히 뜯어보면 영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어법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찬찬히 뜯어보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가장 쉬운 어법입니다.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It is. 그 다음 시제 과거면 was. 시제 현재 완료면 has been. 이렇게 쓰고요. 정상적인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어구를 여기다 씁니다. That. 그리고 나머지를 뒤에다 씁니다. 이걸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부릅니다. 되시죠? 이걸 수의일치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 이거 쉬우시죠? He loves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해. 여기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였습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어구 he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조구문 씁니다. 시제 현재니까 is로 쓸게요. he 강조하고 싶은 어구요. That loves her. 그녀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야. 이렇게 해석하죠. he를 강조하는 말로 우리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때 강조구문은 이거 빼도 말이 돼야 돼. 왜? 어차피 강조하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됐죠? 이 형태에서 뭘 물어보냐면 자꾸 이걸 물어봅니다. loves를. 되세요? 그럼 주어를 he로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 위에 문장을 보시면 It was Peter that was chosen as successor to Mr. Lee. 이씨 아저씨. successor는 후계자죠. 후계자로서 자격의 에서 혹시 기억나세요? 선택되어진 것은 다름 아닌 피터였어. 되시죠? It was that 빼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빼고 나니까 뭐예요? 여기 was 쓰셔야 되죠. 피터가 주어 이거 동사 취급합니다. 됐죠? 자, it is they that love us.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때 강조구문에서요. 대시 2번 나왔습니다. 그때 앞에 나오는 that과 저 뒤에 나오는 that 이 중에 어떤 게 이때 강조구문의 대신지 해석상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punish us must. 우리를 가장 많이 혼내는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되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되시죠? punish요. 주어 누굽니까? they입니다. 되세요? 요거 뺄게요. 이때 강조구문에 대. 그럼 they that love us.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됐죠? 이때 강조구문에 대해서는 이 대시입니다. 그래서 they를 주어로 보시고 punishes,가 아니고 punish로 쓰셔야 됩니다. 되시죠? 어쨌든 조금 어려운 문장까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동사의 수일치를 다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변형된 형태를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포인트 18의 도치입니다. 도치. 수업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직 동사의 수일치가 안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 쓸 때 3인칭 단수면 s를 붙이고
이외에는 s를 안 붙여. 이 단순한 어법을요 수만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진짜. 그래서 이 패턴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겁니다. 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것을 도치라고 부르고요. 반대말은 당연히 정치겠죠. 주어 동사 순으로 쓰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도치된 주어에다 수를 일치시킨다라는 이 어법은요. 이 문장 자체가 도치 구문인 걸 해석상 알 수 있어야지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되세요? 그리고 도치 어법은 대다수가 내신에서의 주관식 서술형을 빼고는 대다수가 수의 일치 문제로 물어봅니다. 알아들으시죠? 제가 제 책에 기타 부분에 도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여기서는 수일치랑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일단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타 부분 가서 다시 제가 도치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시키면서 약간의 내용을 첨가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도치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어구, only, 블러블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조건 도치를 시킵니다. 다시요. 무조건 도치를 시킵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남만 앞으로 빠져나왔어. 그럼 도치 안 시킵니다. only만 앞으로 빠져나왔어. 도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블러블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면요, not과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only와 다른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당연히 도치시킵니다. 되시죠? 요게 이제 어법의 핵심인 거고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부정어구 only 앞으로 튀어나오면 블러블러가 붙어 있으면 도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only에 대해서 이것도 좀 이해를 시켜드릴까요? He's a doctor. 그는 의사야 라는 표현이랑요, He's only a doctor. only를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단지 일개 의사에 불과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뉘앙스 자체가 어차피 부정적 뉘앙스죠. only도. 그래서 부정적 뉘앙스의 어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무조건 도치시킨다 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일단 일반론, 이게 이제 대전제고요. 일반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부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애매해서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장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면 도치를 시킬 때도 있고 안 시킬 때도 있습니다. 주어가 명사면 도치를 시킵니다.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를 안 시킵니다. 예를 들면 Here comes the bus. 버스 온다 라는 뜻이죠. 도치를 시켰습니다. Here he comes. 그가 온다. 도치를 안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가 명사라서 도치를 시킨 거고요. 주어가 이렇게 써도 되나요? pronoun. 대명사라서 도치를 안 시켰습니다. 주어가 명사면 도치를 시키고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를 안 시킵니다. 일반적인 논리죠. 그 다음에 대전제 있었죠. 부정의 부사, 구, 절 또는 only는 무조건 도치입니다. 무조건 도치. 앞에 대전제에서 이미 배우셨죠? 이제 부사구의 도치 끝났고요. 이제 보어의 도치입니다. 보어의 도치도 똑같습니다. 주어가 명사면 도치를 시키고요.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목적어요.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짓을 왜 하죠? 강조하기 위해서요. 보어를 강조하고 싶어,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 목적어 앞으로 빠져나오면 도치 안 시킵니다. 되시죠?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그 다음요. There is, there are, there was, there were, there has been, there have been. 그리고 there 일반적인 동사요. 되세요? 이 비동사가 올 때는요,
여러분 비동사의 원래 뜻이 뭐죠? 이다, 있다, 되다. 그 중에 유도부사, 문장이 시작되도록 유도하는 부사라는 뜻입니다. 유도부사인 there이 제일 앞에 붙어 있으면 뭐뭇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시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주어니까 여기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여기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나오면요, 이거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there 해석 어차피 안 하고요. 됐죠? 문장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예문 보이시죠? 예문 어떠세요? 역시 각각이 상당히 다른 어법들을 다 설명하고 있죠? Under the table were several mousetraps. 몇 개의 쥐덫이 있었어. 이게 주어입니다. 이게 동사고요. 원래 정상어순으로 쓰면 several mousetraps were under the table. 테이블 아래에 몇 개의 쥐덫이 있었어.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런데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구를 문장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예, 도치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명사일 땐 도치를 시킵니다. 주어가 대명사일 땐 도치를 안 시키죠. She stepped on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를 밟았어요. 그녀가. 그렇죠? 그다음 on the grass. 잔디 위에 sits an enormous frog. 거대한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 원래는요, an enormous frog sits겠죠. 이게 주어, 이게 동사겠죠. on the grass. Among the guests. 손님들 중에 was standing Peter. 피터가 서 있었어. 되세요? 이 문장 조금 중요한데요. 선생님 도치면은 원래 be 플러스 ing가 진행형 아니에요? Was Peter standing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사 주어 이렇게, 예,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행의 의미를 합쳐주고 싶을 때 그냥 was standing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피터가 주어고요, were가 아니라 was라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정상어순으로 쓰면 Peter was standing among the guests입니다. 피터가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 중에요. 되시죠? 그 다음요, 저한테 부정어구 배우신 적 있죠? 준부정어로서 seldom 가르쳤었습니다. 거의 못하지 않다. 그냥 not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eldom have I seen such a remarkable creature. 무조건 도치요.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요, 나는 그런 놀라운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 라는 표현이고요. Not only but also는요,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마찬가지다. 뭐 이런 표현이죠. Not only are they physically similar. 그들은 신체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but they are also emotionally similar. 그들은 정서적으로도 유사해요. 아마 쌍둥이인가 보죠. 되시죠? not만 앞으로 빠져나오면 도치 안 시킵니다. only만 앞으로 빠져나오면 도치 안 시킵니다. 그런데 not과 또는 only가 다른 말과 붙어 있으면 무조건 도치입니다. they가 주어니까 a로 받습니다. 되시죠? 이거는 이제 부정어구였고요. 부사구, 부정어구.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호의 도치입니다. Happy is the man. 그 사람은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죠? Who is content with his lot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lot은 명사로 쓰면 운명입니다. 그의 운명에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원래는 the man who is content with his lot, 이게 주어고요. is happy, 보호의 도치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The poor는 poor people겠죠? In spirit.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축복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원래는 the poor in spirit are blessed 이렇게 써야 되겠죠. 되세요? 이 두 문장 좀 묶어줄게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ing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진행형 이렇게 부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수동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따질 때는요, 여러분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 동사 쓸 수 있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 동사, 이걸 뭐 취급합니까? 보호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죠? 예, 보호의 도치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되시죠?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요. 이번에는 이 부분은 이제 보호의 도치였고요. What he wants. Nobody 주어요, 동사요.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간접 의문이네요. 아무도 알지 못해. 목적어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도치 안 시킨다 그랬죠. 목적어는. 되세요?
이제 목적어의 도치입니다. 그 다음요. There is, there was, there remains, there were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죠.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help. 도와주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됐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없어. 이게 주어고요. nothing. 부정대명사는 단수 취급합니다. There is로 바꾸요. There was a terrible earthquake. 끔찍한 지진이 있었어. In Iran. Last year. 작년 이란에서. 지진이 주어고요. 당연히 was. 있다, 있었다,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랬죠? There remains nothing more to be done. 행하여질 추가적인, 그쵸? 추가적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Nothing remains.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행하여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무슨 뜻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됐어. 뭐 이런 뜻입니다. There were a number of people. A number of는 뒤에서 배울 거지만 many의 뜻입니다. 뒤에 가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쵸? 예. 주어고요. many의 뜻이니까. 그 다음 were로 받아야 되겠죠? 예, in the park. 공원에요. 여러분 도치어법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There is, there are 구문까지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고요. 각각의 문장에서 도치어법을 지금 다 한 거 아닙니다. 기본 중에 상기본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어구나 only, 블러블러가 붙은 말들이 문장 앞으로 튀어나오면 무조건 도치. 부사구나 보는 주어가 명사이면 도치를 시키고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를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도치가 안 되고요.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다른 동사가 왔을 때도 특히 요 세 번째 문장에서 보듯이 비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가 왔을 때도 이 수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도 자유자재로 가능해야 되고요. 참 동사의 수일치 양 많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조금 빼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요거 다음 페이지에 있어야 되는 제목인데 제가 실수를 했고 어법책 한 권씩 더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때는 이런 거 수정해서 다 드릴게요. 자, 헷갈리니까 동사의 수일치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되시죠? A of B 형태의 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이 부분도. 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A of B 형태가 주어로 왔을 때 뭐에다 수를 일치시킬 거냐라는 거예요. A of B는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세 가지로 합니다. A의 B로도 해석하고요. 그렇죠? 예, a kind of 블러블러 그러면 일종의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B의 A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을 하시죠. 그 다음에 two of us처럼 동격의 of도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처럼요. 됐죠? 이해가죠? 해석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A에다 수를 일치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The perfume of wildflowers. 야생화의 향기가. 자, 이거 A of B 형태로 줄 때는요. 늘 한쪽은 단수, 한쪽은 복수로 주시겠죠. A of B에서 A에다 수를 일치시키니까, 즉 perfume에다 수를 일치시키니까 야생화의 향기가. 그렇죠? 예. fills the air. 공기를 가득 메우고 있어. 그렇죠? 예. As the grass, 잔디가 dances upon a gentle breeze. 자, 온화한 산들바람 위에서 춤출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One of the greatest joys. 자, A of B 형태였고요. 원이 주어겠죠? 그 다음에 문장 좀 어렵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많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즐거움 중 하나는. 이제 수식어가 붙었고요. 되시죠? 그래서 주어가 좀 길게 나왔고요. 원 주어로 보시고 이거 동사 is to take a flight into ignorance. 무지 영역으로 take a flight는 명사하다. 그렇죠? 예, 이거 비행이라는 뜻이죠? 그냥 뛰어드는 것이야. 뛰어들다 정도로 해석하겠습니다. 되시죠? 무지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이야. in search of knowledge. 지식을 탐구하면서. 자,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한 즐거움 중 하나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즉 지식을 찾아서 무지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되시죠? 이거 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예, 원어브 이렇게 나오면요 항상 원이 주어입니다. 되시죠? 여기까지요. 예외가 있습니다. B의 수를 일치시키는 경우, B의 수를 일치시키는 경우, 원칙은 A에다 수를 일치시킨다 그랬죠? A를 주어로 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되시죠? 그런데 B에다 수를 일치시키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분사고요. 두 번째는 수량 표현입니다. 보이세요? 부분사, 수량 표현 이렇게 나왔고요. 부분사는 정의를 좀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none이랄지 이거 공집합이죠. some 일부분, half 절반, most 대부분, majority 대다수입니다. the last 나머지, the whole 전체, all 이건 전체 집합이죠. 되시죠? 그 다음요 percent 그리고 분수입니다. 여러분 분수 표현하시는 것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서수를 쓰죠. 예를 들게요. 3분의 1 어떻게 쓰죠? 1 기수를 쓰고요. third 서수를 씁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냥 슬러시만 때릴 수 있으면 됩니다. 3분의 1이요. 됐죠? 주의하실 부분은 3분의 2는 어떻게 쓰죠? 2 thirds 이렇게 쓰죠. 자, 분자가 1 이상이면 항상 그 뒤에 s를 붙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2는 3분의 1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됐죠? 어쨌든 분수요. 요거 지울게요. 지금 뭐 설명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쪽입니다. A of B가 나왔는데요. 이 A가 일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야. 부분사야. 그러면 원래 A of B는 A에다 수를 일치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B에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걸 주어로 봅니다. 되시죠? 한번 볼게요. Half of his story 그의 이야기 중 절반은 was about soccer 축구에 관한 것이야. 자, 단수 명사의 절반입니다. 일부분이니까 단수 취급합니다. Half of the animals 그 동물들 중 절반은 were in each experiment 각 실험에 배치되어 있어. 즉 실험 중이야. 각 실험에 배치되어 있어. 각 실험에 있어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왜 was입니까? 이거 부분사니까요. 여기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되시죠? 단수의 일부분은 단수 취급하고 복수의 일부분은 복수 취급하자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요 are the priest of classical music. priest는 원래 목사, 신, 신부님 이런 뜻이죠. 성직자란 뜻입니다. 성직자가 신을 추종한 사람이죠. 이게 추종자란 뜻도 있죠. 추종자. 클래식 음악의 추종자들이야. 자, some도 부분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댐입니다. 그래서 R로 봤습니다. Some of the fruit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In this bowl. 이 그릇 속에 있는 과일 중 일부는 is rotten. 썩었습니다. 되시죠? 좀 어려운데요. fruit을 단수 취급해야 돼. 이게 주어인 건 알겠어. 근데 fruit을 단수 취급해야 돼? 복수 취급해야 돼? 잘 모르겠어. 여러분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이런 걸 사전에서 많이 보실 텐데 암기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시켜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요 기준만 갖고 계시면 대다수는 다 구분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에서 이걸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 즉 이걸 복수로 봐야 될지 단수로 봐야 될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과일이라는 표현은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다시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은 영문법에서는 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은 영문법에서는 셀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됐죠? 첫 번째 기준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셀 수 없습니다.
단 두 번째요. 두 번째 기준이요.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저기 사전식 표기로 갈게요. 이게 이제 카운터블의 약자인데요. 셀 수 있는 입니다. UC로 사전에 표시되어 있는 건 uncountable의 약자입니다. uncountable, 셀 수 없는 입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는 것들은 셀 수 없어. 단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다시 셀 수 있어.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사과가 있습니다. An apple, two apples. 셀 수 있네요. 왜 셀 수 있죠? 사과는요 이만한 것도 한 개, 수박만한 사과도 한 개입니다.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가 뭔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완벽한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완벽한 형태를 갖고 있으면 사과 한 개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가 돼요. 근데 프루트를 보시면 과일인데요. 과일 한 바구니에 담겨있는 과일의 종류와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것들은 셀 수 없습니다. 되시죠? 하지만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들은 셀 수 있습니다. 되시죠? 설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탕. 알갱이 하나를 막 세나요? 이쑤시개나 샤프로 막 세요. 그러다가 가운데를 찍었어. 알갱이가 두 개가 됐어. 그럼 두 개입니까? 자, 설탕 셀 수 없습니다. 왜 셀 수 없죠?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게 틀려집니다. 여러분 설탕 한 스푼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티스푼이죠. 저는 막 삽으로 퍼먹습니다. 삽 한 스푼이 한 스푼이에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집니다. 그럼 셀 수 없습니다. 각설탕 셀 수 있나요? 예, 셀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 머릿속에 각설탕 하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되시죠? 이제 머리카락 셀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단이요. 여학생들 머리카락 길죠? 저는 머리가 짧습니다. 그럼 여학생들 머리카락 한 10개로 끊으면은 제 머리카락 한 올이 됩니다. 되시죠? 그럼 크기가 틀려지니까 셀 수 없는 겁니다. furniture, 가구 셀 수 있습니까? 가구요. 가구 한 점. 사람들 머릿속에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까? 가구 한 점에 대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장롱만한 것도 가구 한 점이고요. 의자 하나도 가구 한 점이고요. 그래서 셀 수 없습니다. money, 돈이요. 자, 액면 표시된 그 종이에 표시된 그 금액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집니다.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한 장 얼마예요? 10,000원입니까? 예, 저는 1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담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네요. 예, 그러면 그것도 셀 수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셀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수능에서는요 모의고사는 되게 쉽습니다.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S가 붙어 있으면요 예, 복수 취급하고요. 명사에 S가 안 붙어 있으면 단수 취급합니다. 그냥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사로서 mos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음식 대부분은 consist of vegetables, 야채로 구성되어 있어. 뭐뭇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라고 쓰죠? 왜 consist를 왜 쓰냐고요? food가 주어니까요. 음식이요. 셀 수 없습니다. S 안 붙어 있잖아요. 됐죠? 이해하세요? The banks, most of the banks in the city. 이 도시의 은행들 중 대부분은 S 붙어 있네요. 복수명사죠. 그러니까 복수동사 are로 쓰셔야 되겠죠. are closed on Saturday. 토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이제 전체 집합입니다. All of the increase. 그 증가분 모두가 자 increase가 주어로 쓰이죠. 그래서 has로 봤습니다. has been caused by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야기되었습니다. The majority, 대다수입니다. 박테리아.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힌두스탄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라버 계열들이 영어에 들어온 게 있죠. 그렇죠? 얘네들도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복수로 쓸 때 어떻게 쓰죠? 원래 단순 박테리움입니다. 박테리아 이렇게 쓰죠. um으로 끝나면 히라버 계열들은 a를 붙여서 복수를 만듭니다. 이런 단어들은 몇 개 안 되니까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니엄,
밀라니아 이렇게요. 되세요? 좀 독특하게 변하죠 단어들이. 그렇죠? 예. 여러분들 또 굉장히 익숙한 게 이제 뭐 미디움, 매체, 수단 뭐 이런 뜻이 있죠? 이거 복수형인 미디어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변한 것들은 힌두스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라보 계열들이요. 되시죠? 이런 것들은 단어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높아심에서 한 단어 좀 말씀드리면 펑거스 뭐죠? 버섯, 곰팡이 뭐 이런 뜻인데요. 이거 복수형 어떻게 씁니까? 펀자이 이렇게 씁니다. US로 끝나는 건 또 I로 만듭니다. 복수를. 얘네들도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되시죠? 예,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 숙지하고 계신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 문장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The majority of bacteria. 복수의 일부니까 복수 취급합니다. 아요. Completely harmless. 완벽하게 무해합니다. 박테리아의 대부분이요. 그렇죠? 여러분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는 바이러스는 해로운 것이고요. 박테리아는 대부분 무해한 것이죠. 예, 어쨌든요. 이제 부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아심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어차피 그 현대고등학교는 내신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art 그리고 portion은 부분이란 뜻인데 이거는 부분사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parts of 블라블라 명사 이렇게 나오면 A of B에서 이게 주어입니다. portions 그러면 이게 주어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명사 A of B에서 B가 주어인 게 아니고 parts나 portions는 그렇죠? 예, 뭐 part는 단수 취급하고요. parts는 복수 취급하고요. portion 단수 취급하고요. portions 복수 취급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거 부분사 아닙니다. 요것도 필기 좀 해두십시오. 밑에다. 예, 되셨죠? 그 다음요. 이번엔 부분사 중에서 두 번째로 단어가 아닌 percentage입니다. Approximately 대략 70% of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의 70%가 이렇게 비율로 나올 때는요. 역시 여기다 수를 지식입니다. surface가 좋으니까 is covered by water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되세요? 2/3 자 3분의 2였죠? of students 학생들의 3분의 2 in the class 그 학급에 있는 3분의 2는 love me 나를 좋아해 뭐 이런 표현입니다. 학생들에다 수를 지시키니까 당연히 love로 받습니다. surface에다 수를 지시키니까 is로 받습니다. 부분사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되셨죠? 여기까지요. 다 지워보겠습니다. 좀 지저분하니까 요 아래쪽 이제 수량 표현 쪽입니다. 수량 표현 쪽이요. 이제 두 번째인데요. 수량 표현이요. a couple of 두세 개 정도의 several of 그쵸? 예, 몇 가지. 그 다음에 이 표현도 다들 알고 계신가요? decades of, dozens of, scores of인데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decade는 10이죠? dozen은 12입니다. score는 원래 뜻이 20입니다. 그래서 of 여기다 s를 붙이면요 수십 개의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아두시겠어요? decades of, dozens of, scores of 수십 개의. 그 다음에 masses of 엄청난 양의, a good deal of 상당량의, quantities of 많은 양의, plenty of 많은, lots of 많은, tons of, heaps of 힙이 덩어리란 뜻이죠 원래. 이런 수량 표현들은요 A of B에서 B에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Several of his best books 되세요? 그의 책들 중 몇 권입니다. 몇 권의 그의 가장 훌륭한 책들은요. 됐죠? 여기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R로 봤습니다. Her immense quantities of jewels and robes 그녀의 막대한 양의 자 보석, 로브, 옷가지입니다. 장신구와 그런 옷가지들이 were all attractive 여기다 수를 지시킵니다. 왜? 앞쪽이 수량 표현이어서요. 모두 매력적이었습니다. masses of food
엄청난 양의 음식이 마시스라고 썼다 그래서 A에다 수를 일치시켜서 what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what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B에다 수를 일치시키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다시요. 부분사, 두 번째 수량표. 되셨죠? 여러분들 학년 고려해서요. 요거는 학년 올라올 때 CF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쵸? 예,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서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사와 수량 표현 이걸 제외하곤 원칙 잃지 마십시오. A에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되시죠? 여기까지 하시면 동사의 수일치에 대해서 다 배우신 겁니다. 이제 한번 다시 볼까요? 앞쪽으로 좀 넘길게요. 이거 좀 지울까요? 일단 문장 구조 분석하기 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동사의 수일치 파트 1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고자 했던 생각은 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시죠? 예. 첫 번째 배웠었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어 다음에 이제 수식어고 또는 삽입어고 나와서 주어 부분이 너무 길어져. 그리고 저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이때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두 번째요.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대명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명사 받는 말이고요. 됐죠? 이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수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즉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수의 일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되는 형태를 다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되시죠? 그 다음에 부정대명사, 그 다음에 구절, 단수 취급합니다. 왜요? 내용이니까 라고 설명드렸고요. 네 번째요. 이뜻 강조구문이랑 결합된 형태로 수일치 문제를 묻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요. 어떤 형태든 도치가 일어나서 여기에 s를 붙여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도치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지 수를 결정할 겁니다. 그게 다섯 번째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A of B 형태로 주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입니다. 되시죠?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식어구 쓰는 방식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관계사, 즉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ing나 pp라는 분사, 그 다음에 동격의 대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 그리고 삽입, 삽입어구, 삽입구, 삽입절 뭐 이런 것들이요. 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다른 수식어구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이 명사가 A of B 형태로 제시될 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앞문장 전체를 받는 관계대명사도 있습니다. 뭐였죠? which였습니다. 정리 잘 되고 계시죠? 되셨죠? 자, 이쪽이요. 부정어구면 무조건 도치, 부사구의 도치, 보어의 도치, 목적어의 도치, there is, there are 구문까지 아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요. A에다 수를 일치시킵니다. 예외가 뭐였습니까? B에다 수를 일치시키는 게 예외겠죠. 예, A가 부분사이거나 수량 표현일 때. 그리고 part랑 portion은 부분사 취급하지 않습니다. 되세요? 요거까지 하시면 동사의 수의 일치에 대해서 저한테 다 배우신 겁니다. 어떠세요? 이 단순한 논리 갖고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시험마다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해석상 문장 구조 어떤 게 주어고 어떤 게 동사고 뭐에다 수를 일치시키고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문장 구조 분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를 exercise 1과 exercise 2에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문제도 극히 일부분 있지만 대다수는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반드시 다 풀어오셔야 합니다. 되셨죠? 이게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명사의 수의 일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명사의 수의 일치. 되시죠?
오늘 참 많은 걸 배우네요. 나름. 여러분 어떠세요? 간접 의문문 할 때가 좋았죠. 가정법도 어려웠는데 조동사도 어렵고. 근데 그런 것들은 한번 정확하게 해놓고 나면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치는요. 공부를 다 해놓고 나도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이론 부분을 배웠다라고 그 지식을 아는 거랑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철저하게 깨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대명사의 수일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의 수일치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단수명사 할 땐 is로 받습니다. 복수명사 할 땐 they로 받습니다. 되세요? 또는 these 또는 those로 받습니다. this, that으로 받습니다. 단수일 때요.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뒷부분은 왜 굳이 써놓은 거냐고요? 이거는 문제가 되게 더럽습니다. 왜 더럽냐면 막 밑줄 좀 길게 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막 소유격으로 물어봅니다. 중간에 is가 틱 나왔어. 근데 그 is가 사실은 대열이 왔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it과 they만 구분할 줄 아시면 안 되고요. is와 their, 목적격인 it과 them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냥 해석하고 지나가면 이거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틀리고 나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문제 참 더럽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더럽다라고 여기에는 너무 잘 나옵니다. 문제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문장 전체 일부분을 받는 대명사는 that이나 this나 it입니다. 원래 보통은 that이나 this로 받죠. 되시죠? 이상한 문장 하나 써볼게요. 그렇죠? 예. 꼭 기억하세요. I'm handsome. 재수없죠? And that is because I take after my father. 난 잘생겼어. 그것은 뭐 때문이래요?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래요. 됐죠? 해석되시죠? 이 대시 뭐 받는 말이에요? 예, I'm handsome 받는 말입니다.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는 대명사는 that이나 this로 씁니다. 되시죠? and 더 이상한 문장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도 this로 받을까요? This is why. 그래서 everybody hates me. 모든 사람이 날 싫어해. 그렇죠? 이 정도면 과대망상증 환자죠.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분 that is because 다음에 원이 나옵니다. 이 this 앞문장 받는 말이라 했죠? 내가 잘생긴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야. 뭐 이렇게 됐죠? 이 뒤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뒤에 원인, 이 뒤에 결과 나온다고요. 이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래서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this is why는 어차피 뒤에 결과 나오니까 그냥 so로 해석해 버립니다. 되시죠? 예. 실제로 수능에 because, why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자,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이 자리에 is을 쓰셔도 됩니까? 예, 됩니다. 그렇죠? 앞문장 전체 일부분으로 하는 말은 that이나 this, it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저한테 뭐 하나 이상한 거 배운 거 있으시죠? 색깔 다른 거 좀 쓸게요. 자, 물론 콤마를 때려만 됩니다만 이거 which도 쓰셔도 되죠. 앞문장 전체 받는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which라고요. 되세요?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접속사 붙은 대명사요. 접속사 붙은 대명사요.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을 which is because나 which is why로 접하기도 합니다. 자유자재로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되셨죠? 자, 이제 수일치는 이 정도 하고요. 대명사의 수일치는.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학원 입학 시험 보실 때 이것도 한번 구분을 여러분들한테 할 줄 아는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좀 많이 틀리셨죠? 예. 기본 중에 상기본이고 중학교 때 배웠던 어법인데 원은요 플러스 명사 대신에 쓰는 말입니다. 어는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그 대상이요. 정해지지 않은 대상 중에 하나. 앞에서 말했던 것은 it이나 that으로 씁니다. 물론 복수일 때는 once로 쓰고요. 됐죠? 이해하시죠? 복수일 때는 they나 those로 씁니다. 되세요? it과 that도 차이가 납니다. 어법 시험에서 있을래 that을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죠? 수식어구나 비교 표현에서는 반드시 that 계열을 쓰셔야 됩니다. it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주어나 가목적어에는 it만 씁니다. 되시죠? 그리고 those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원쓸래, 있을래, 원쓸래, 됐을래, 아니면 있을래, 됐을래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쓰임새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밑에 문장 보고 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I bought a watch. 시계 하나 샀어. 됐죠? And gave it to my sister. 여기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앞에서 말한 시계, 내가 산 시계, 그 시계, the watch 대신에 쓰는 말은 당연히 이십니다. 그것을 내 여동생에게 줬어. Where are my shoes? 내 신발 어디 있어? I can seem to find them. 그쵸? 예. 안 보이네? 찾을 수가 없는 것 같네? 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then 뭐 하는 말이니까 my shoes요. 됐죠? 여기다 once 쓰시면 안 되죠? 여기다 once 쓰시면 안 됩니다. my shoes 반말이니까요. 앞에서 나왔던 것이요. 됐죠? I tried to get a taxi. 택시 잡으려고 노력했어. but 하지만 it wasn't easy. 이거 뭐 받는 말입니까? 택시 잡아 타는 것 받는 말입니다.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는 말은 that이나 this나 it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되세요? 질문 좀 할게요. but it 합쳐서 뭐라고 씁니까? which요. 앞문장 전체 맞는 관계대명사요. 되시죠? 정리 잘 하세요. I have nothing to do with. 자, 여러분 요 표현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형광펜으로 좀 표시해 볼까요? have to do with. 이것도 유명한 표현인데요. 꼼꼼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have to do with는 have to do with는 뭐뭐과 관련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되세요? 중간에 치고 들어가는 말이 참 많습니다. something to do with 특별한 관련이 있다. nothing to do with 관련 없다. 되시죠? 예, more to do with 좀 더 많은 관련이 있다. a lot to do with 많은 관련이 있다. less to do with have less to do with 거의 관련 없다. 됐죠? 뭐 little to do with 관련 없다. 더 적은 관련 있다. 관련 없다. 정말 노골적으로 갈까요? 10%, 10%만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많아. 그냥 무엇을 쓰든 상관없어. 어쨌든 have to do with라는 이 수거는 공부를 좀 해주시고요. 됐죠? 이해가죠? 예, 뭐뭐과 관련 있다. 원래 어원은요, 뭐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렇죠? 예, 관련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나는 관련 없어 그 문제랑. And I want to make that clear. 되세요? 이 that이 뭐 받는 말입니까? 나는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그 점이 뭡니까? 내가 그 문제랑 관련 없다라는 점이요. 되시죠? 자, 이제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The first thing I noticed upon entering this garden. 이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목격한 첫 번째 것은, 자, 이게 주어니까 is로 봤습니다. is that the ankle high grass. 발목 높이의 그 잔디가, 여러분 잔디 셀 수 있어요? 없다고요. 잔디 한 단 밟는 그릇에 따라서 크기가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겠죠. 그래서 is로 봤습니다. is greener. 더 푸르다는 것이었습니다. than that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담장 건너편의
반대편의 잔디보다 더 푸르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뭐 받는 말입니까? grass 받는 말입니다. 되시죠? 담장 건너편의 잔디요. 여러분 지금 비교 표현이죠. 이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수식어구나 비교 표현에서는 반드시 대계열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되세요? 이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넓힌, have a lean, 그렇죠? 예, 기름기 없는 muscular. lean은 원래 마른, 그렇죠? 예, 기름기 없는 뭐 이렇게 해석하죠. muscular,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shaped like that of a small ray, 작은 고래의 몸과 같은. 여기서 이 that은 body 받는 말이죠. 지금 수식어구 붙어 있죠. 이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다 원 쓰는 거는 당연히 안 되고요. 됐죠? 예, 어쨌든요. This year's fashions, 올해의 패션은요, are quite different, 매우 다릅니다. From those of last year, 작년의, 그렇죠? 예, fashions, 패션과는요. 지금 뭐 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는 대수로 비교한다고요. 복수니까 those로 썼습니다. 되셨죠? He has a car. 그는 차 한 대 갖고 있습니다. And likes to drive it. 그 차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it과 one을 한번 구분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차입니다. 이 차는요. 됐죠? 그래서 it으로 봤습니다. I like to own one. 나도 차 한 대 가졌으면 좋겠다. 이건 불특정 다수 중에서 한 대입니다. 카 대신 쓴 말이니까 one로 썼습니다. 됐죠? I prefer white roses to red ones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roses죠? 자, 요 표현도 해석 안 되실까봐 prefer A to B죠. 라틴어 비교라 그래서 B보다 A를 선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빨간 장미보다 흰 장미를 좋아합니다라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장미들이죠. 빨간 장미들. 앞에 나왔던 그 흰 장미들이 아니고요. 됐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사람들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돕는 자들을 돕는다. 하늘은. 됐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이 부분까지도 다 정리해드렸습니다. 단수는 it으로 받고 복수는 they로 받습니다. 소유격, 목적격에서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되셨죠? 앞문장 전체 또는 일부분을 받는 대명사는 that이나 this 또는 it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which입니다. 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선택형으로 나오면 있을래, them 쓸래, 있을래, their 쓸래, 있을래, they 쓸래, this 쓸래, these 쓸래, that 쓸래, those 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대명사의 수일치였습니다. 어떠세요? 예,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죠? 그 다음 파트 3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번 강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사의 수일치랑 대명사의 수일치 두 가지를 제가 지금 학습을 시켜드렸는데요. 일단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 이해를 기준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이걸 막 무조건 암기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수일치는요.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트 3는 좀 끊어서 가고 싶은 게 미리 말씀드리면 앞에 부분이 좀 기초가 돼야지 이 부분도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끊어서 두 번째 강의로 구성을 해드릴 테니까 예, 제가 이 챕터는 워낙 중요하니까 문제 풀이까지도 웬만하면 다 해드릴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28일까지 학원이 휴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알려드린 주소로 3시 이후에 매일 아무 때나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질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청 예, 제가 한번 문의해봤는데요. 질문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 질문하고 숙제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싶으니까요. 예, 학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시면 3시 이후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